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 최근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가 기대해왔던 KF-X가 마침내 그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2015년 사업에 착수한 이래 5년 만에 이뤄낸 이 기적같은 성과로 한국은 단번에 세계에서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선진국에 등극했고, 더불어 항공산업의 G7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주변국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매우 당황하며 전에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무리를 빚었던 인도네시아는 정부 단위의 대응을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한국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된다는 위기론 때문이었죠.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미국 CNN을 비롯 세계 각국의 유명 방송사들은 한국이 4.5세대급으로 평가받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0에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며 한마디로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 항공 거인의 득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발판을 마련했다고 극찬했는데, 동시에 전투기 독자 개발은 세계에서 13번째지만 F-15와 같이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4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만 따지자면 8번째에 해당하는 데다 부품의 65%가 한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력이 전무했던 한국에서 이 같은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한강의 기적과 동급이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말도 안 되는 성능이었는데요. KF-X는 곧 투약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으로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엔진 전투기 컨셉으로 제작됐는데,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임에도 불구 실제로는 성능이 이를 능가하는 수준이었고,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잡히는 등 자체적인 스텔스 기능까지도 환상적인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과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 1제곱미터 크기로 포착되고 F-15는 25제곱미터로 포착되는 점을 들어 심지어 KF-X는 향후 개량할 여지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잠재력면을 따지고 보자면 아예 대놓고 스텔스 컨셉을 강조한 F-35를 능가하는 F-117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사기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했는데, 이는 전 세계 일반적인 전투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최강, 성능 그 자체로 북한 전투기는 마치 독수리 앞에 잠자리처럼 아예 상대조차 되지 않는 데다 중국을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를 월등히 따돌리는 수준입니다. 한 예로 만약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F-35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동안 일반 전투기로 분류된 KF-X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 상황에서 개량된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KF-X가 나온다면 동북아 국가 그 누구도 한국의 영공을 감히 넘보기 어려울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KF-21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는 곧 개량 생산 체제만 갖춘다면 현재 반도체 영역만큼이나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기도 했죠. 당연한 소리겠지만 2026년부터 이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 이상의 결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가장 먼저 우려를 나타낸 건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F-35를 도입한 한국을 포함 중러일 모두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한 상태로, 특히 중국은 4세대 전투기인 제20을 2008년부터 전략화했으면서 유사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 제26을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스텔스 전투기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한 중국은 이후 2010년 들어 최초의 스텔스기인 제20을 공개했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전력화에 매진했는데,
이것도 모자라 J-20보다 강력한 FC-31 스텔스 전투기를 2012년 첫 비행에 성공시키는 등 추가로 5세대급 2개 기종을 개발하는 등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5세대조차 F-35기의 하위 호환 수준이며 KF-X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당국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최근 공개된 KF-21기의 기체 형상을 보면 적 레이더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구조여서 스텔스 도료 등 관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5세대 이하 전투기 가운데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거기다 정밀 유도 폭탄을 포함 야간 비행 시 초음속으로 운용한다 해도 한 발 앞선 반사 능력 때문에 작전 상황에도 무리가 없다는 장점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중국 측이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한편 KF-X 사업 초창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던 의미는 1,400억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인도네시아 공군의 방산 비리까지 겹치며 전반적인 KF-X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수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특히 KF-X 개발에 미국 기술이 잔뜩 들어가는 점을 들어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고 일부 기술이 인도네시아로 이전되기 힘들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는데, 결국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분담금을 낮추고 기술 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의 재협상안을 한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2026년까지 예정됐던 분담금 완납 기한을 2031년까지로 늦추는 것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KF-X의 인도네시아 버전이 아이피스를 수출하는 권리까지 해당 안에 넣겠다는 치졸한 꼼수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에 언급된 군사 전문가는 기존 계약 조건도 인도네시아가는 분담금과 비교하여 과하게 양보한 것이다 평가했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이런 과도한 제안이 나온 것이라 보는 의견과 함께 국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과도한 할인과 무제한적 양보를 강요하는 일종의 날강도 전략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심지어 2020년 들어선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이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기술진들이 KF-X 사업에 제안한다는 소식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라 KF-X의 대체 목적인지는 불명했고, F-16 도입설, 라파엘 도입설 등 분담금 미납 사태 이후 정말 다양한 기종을 대상으로 꾸준한 한국 현대기 전략을 펼치며 어떻게든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민관 합작 움직임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KF-21이 그 뛰어난 위용을 드러내자 대장 부리던 인도네시아 측은 다급히 한국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독 인상 깊다고 평가한 부분은 KF-X의 쌍발 엔진으로 이는 현재 유로파이터와 F-15기 등 최신 전투기에 적용되고, 이는 기술인데 엔진 하나를 잃더라도 남은 한 개의 엔진으로도 비행할 수 있어 교전 시 엔진의 반을 잃고도 무사히 적으로부터 도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발 전투기와 비교시 비환율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전투기 손실 중 대부분은 추락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대부분 전시가 아닌 평시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육성하는 데만 수십억이 투입되는 조종사와 이보다 몇십 배 비싼 기체의 전력 보존을 위해서라도 높은 비안성을 무시할 순 없었고, 더불어 엔진의 출력이 높은 특징 때문에 기존 전투기보다 더 많은 무장량을 갖출 수가 있다는 전략적 강점도 있는데요. 다만 이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양날의 칼로 중앙에 위치한 매립식 무장창을 쉽게 확보하기에는 용이하지만, 반대로 기체 자체가 무척 커질 수밖에 없어 스텔스 기능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 단점이 공존했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 바로 KF-X로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달로 공력 해석 및 형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한 데다 기체 변형이 적은 부품을 사용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 정부의 방한 요청을 거부하던 인도네시아 프라보오 장관은 다급히 일본을 방문해 이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측이 보였던 외교적 결례를 완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3국을 통해 한국을 초청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았던 개발 분담금 재협상을 수월하게 만들고,
그 와중에 최근 일본의 인도네시아 무기 수출에 연구한 방산비품 기술의전 협정을 들먹이며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양동작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당황해서인지 인도네시아 측은 언론과정부가 공작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KF-X 사업 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며 계속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도한 것에 반해 정부 측은 최종 조립 과정이 공개된 후 애가 탔는지 분담금만 20%에서 18.8% 수준으로 낮추었을 뿐이고 미납됐던 분담금 5천억 원도 곧 지불할 것임을 밝혀 망신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분담금과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들이 없으면 개발에 큰 차질이 생겨 한국 측이 아쉬운 부분을 말해야 끼어들 틈이 생기는데 분담금을 안 줘도 멀쩡히 잘 진행이 되어가는 데다 심지어 부품마저 대부분 한국 기술로 제작됐으니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기에도 애매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어처구니 없는 요구는 들어줄 이유도 필요도 없으나 인도네시아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분담금을 조금 감면해주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죠. 분명한 건 인민은 자꾸 안 좋은 머리 굴렸다가는 한국에 팽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부디 신중한 외교를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